서울의 겨울은 날카롭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차가운 바람이 빌딩 사이를 뚫고 지나간다. 그날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고 하늘은 잿빛이었다. 여의도 공원 근처 사람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는 가운데 한 장면이 눈에 띄었다. 젊은 여성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또 다른 여성은 그녀와 똑같이 생겼다. 쌍둥이였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군중 속 누군가가 속삭였다. 저기 봐, 쌍둥이야. 근데 왜 저렇게 불쌍해 보이지? 그 말은 공기를 찢으며 퍼졌다. 주변의 시선은 호기심과 동정을 섞어 그들을 향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으려 했다. 그 순간 민호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셔터를 누를까 말까 망설이는 눈빛은 복잡했다. 이 장면은 평범하지 않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자매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묶인 듯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감이 느껴졌다. 그는 결국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소리는 작았지만 그의 가슴에 큰 메아리를 남겼다. 사진을 확인한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화면 속 두 여성의 눈빛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서울의 겨울, 따뜻한 순간이라는 짧은 캡션과 함께 몇 시간 만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누구지? 진짜 쌍둥이야? 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거지? 사고?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지만 그 아래엔 날카로운 말들도 있었다. 불쌍한 척하는 거 아니야? 연기 잘하네. 민호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불안해졌다. 이 사진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 몰랐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이 여성들은 단순한 사진 속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 깊고 더 아픈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진 속 그들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민호는 다시 여의도 공원으로 갔다. 눈이 쌓인 벤치에 앉아 사진을 꺼내 보았다. 배경에 흐릿하게 보이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강남 정형외과 클리닉이라는 글씨였다. 오래된 간판이었다. 그는 이유 없이 그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뭔가 끌리는 기분이었다. 클리닉은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빌딩 3층에 있었다. 간판은 빛바랜 채로 덜렁거렸고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접수대에 앉은 간호사는 지친 듯 보였지만 조용히 그를 맞았다. 민호는 사진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분들 혹시 여기 오신 적이 있나요? 간호사는 사진을 흘깃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아, 그 쌍둥이 자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개인정보 때문에 자세히는 못 말해요. 하지만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민호의 가슴을 쿵 쳤다. 특별하다니 무슨 뜻일까? 간호사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민호는 클리닉을 나오며 사진을 다시 보았다. 쌍둥이 자매의 모습은 이제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그들의 삶, 그들의 고통,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그는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찾아야 한다. 이 사진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며칠 뒤 민호는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간호사가 힌트를 준 곳이었다. 눈이 쌓인 계단을 올라가며 그는 긴장했다. 문을 두드리자 은서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 휠체어를 밀던 여성이었다. 은서는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사진을 찍었어요. 당신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은서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집안은 따뜻했다. 작은 거실에는 손뜨개 담요와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창밖으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휠체어가 놓여 있었다. 안쪽 방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누구야? 그 목소리는 유나의 것이었다. 민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 집, 이 가족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에 앉으며 사진을 다시 꺼냈다. 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당신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때 지희가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지희는 조용히 테이블에 앉았다. 당신이 그 사진을 찍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럼 우리 애들 이야기를 알고 싶다는 거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처음부터 말해줄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녀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희가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순간 민호는 문득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한 가족의 생존, 사랑, 그리고 희생의 이야기다.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이제 그는 사진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증인이었다. 민호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들었다. 은서와 유나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지희는 차를 따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요. 거실의 공기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무거웠다. 테이블 위에 놓인 차 한 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지희는 차를 천천히 저으며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은서는 문가에 서서 안쪽 방을 힐끗 바라보았다. 안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괜찮아? 유나의 목소리였다. 은서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테이블로 다가와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호기심이 살짝 섞여 있었다. 지희가 입을 열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전부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수첩만 꺼내 들었다. 그는 기록하고 싶었다. 아니, 기록해야 했다. 이 가족의 이야기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지인은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은서랑 유나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 애들은 머리가 붙어 있었어요. 쌍둥이인데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죠. 민호의 손이 수첩 위에서 멈췄다. 그는 숨을 삼켰다. 머리가 붙어 있었다니? 그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다. 오래전 뉴스에서 희미하게 스쳐 지나간 기억이 떠올랐다. 세계 최초의 분리수술. 하지만 그게 이 자매일 줄은 몰랐다. 지인은 그의 표정을 읽은 듯 씁쓸하게 웃었다. 놀랐죠? 우리도 그랬어요. 의사들은 태어나도 몇 시간 못 산다고 했어요.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녀는 말을 멈췄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저는 그 애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다. 지인은 젊은 시절 서울의 작은 사무실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했다. 동우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임신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기뻤다. 작은 아파트에서 아기 옷을 준비하고 이름을 고민하며 웃던 날들이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 아기가 머리로 붙어 있어요. 크라니오파구스라고 합니다.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지인은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혼자 울며 모니터에 비친 두 개의 작은 심장 박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애들을 낳을 거예요. 하지만 동우는 달랐다. 그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런 비정상적인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들의 다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어느 날 밤 동우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갔다. 넌 미쳤어. 그 한마디를 남기고 지인은 홀로 남았다. 가족도 친구도 그녀를 말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 애들은 내 아이야. 내가 지킬 거야. 출산은 고통스러웠다. 수술실에서 마취도 제대로 듣지 않는 고통 속에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의사들은 긴장한 얼굴로 수술을 진행했다. 마침내 은서와 유나가 태어났다. 그들은 정말로 머리에 뼈로 연결되어 있었다. 병원 직원들은 당황했고 언론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지인은 모든 취재를 거절했다. 내 애들은 평범한 아이들이에요.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그녀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어떤 미래가 기다리더라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민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지희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끝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후엔 어떻게 되셨나요? 지희는 작게 웃었다.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됐죠. 그녀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의사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였다. 그는 해외 문헌을 뒤져 성공 사례를 찾았고 가능성을 제안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애들을 살릴게요. 준비는 힘들었다. 은서와 유나는 전신 마취를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입원해야 했다. 지인은 일을 그만두고 병원 생활에 전념했다.
병실은 그녀와 두 아이만의 작은 세상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나무를 보며 언젠가 셋이 함께 그 아래를 걷고 싶다고 빌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유나는 자주 울었다. 어린 그녀는 왜 자신이 언니와 붙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 왜 우리 이렇게 된 거야? 그 질문에 지인은 답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마음은 사랑과 불안으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민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이 집에 온 이유를 다시 생각했다. 그는 단순히 사진을 찍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 가족의 증인이 되고 있었다. 그는 은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다. 유나는 안쪽 방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 집의 중심이었다. 지인은 이야기를 멈추고 테이블 위의 차를 바라보았다.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유나는 오른쪽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봤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다. 그 사진 속에서 은서는 유나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자매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전부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그 후엔 어떻게 하셨나요? 지인은 한숨을 쉬었다. 우린 살았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상자를 가져왔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가득했다. 봉투에는 동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호의 눈이 커졌다. 이건 뭐지? 지인은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그 사람이 보낸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인은 고개를 저었다. 은서야, 이 사람은 우리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해.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이 이야기를 정리할 때가 된 거야. 민호는 그들의 눈빛을 보았다. 이 집에는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단순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수첩을 내려놓고 조용히 기다렸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침묵을 깼다. 지인은 낡은 상자를 내려놓고 은서를 바라보았다. 은서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 그 사람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감정이 억눌려 있었다. 민호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상자 안의 편지들, 동우라는 이름. 그 이름은 이 집의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지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은서야, 언젠가는 마주해야 해. 우리도 그 사람도.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우, 그분이 누구신가요? 지인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손은 상자 위에서 멈췄다. 그 사람은 애들 아빠예요. 그 말은 거실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은서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민호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다. 이 집에는 말하지 않은 상처가 있었다. 그는 수첩을 내려놓고 조용히 기다렸다. 지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수술이 끝난 후 우리는 새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죠. 그녀는 유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안쪽 방에서 유나가 조용히 휠체어를 밀며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엄마, 나도 얘기 듣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지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유나의 손을 잡았다. 수술은 기적이었다. 은서와 유나는 분리되었고 생명을 얻었다. 하지만 유나는 오른쪽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오른쪽 시야는 흐릿했고 말도 느렸다. 그래도 그녀는 웃었다. 아기였던 유나는 엄마와 언니를 보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병원의 의사들을 감동시켰고 지희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다. 하지만 세상은 달랐다. 이웃들은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았다. 쌍둥이인데 왜 한 명만 정상이지? 저런 애를 왜 키우는 거야? 그런 말들이 시장에서 골목에서 떠돌았다. 은서는 그 말들을 들으며 자랐다. 초등학교에서 그녀는 밝고 친구를 쉽게 사귀었다. 하지만 유나는 달랐다. 그녀는 말의 리듬이 느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왜 쌍둥이인데 너만 정상인 거야? 은서는 그 말을 듣고 교실을 뛰쳐나갔다. 학교 구석에서 울고 있는 그녀를 찾아온 건 유나였다. 유나는 휠체어를 힘겹게 밀며 다가와 말없이 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의 온기는 어떤 말보다 강했다. 집에 돌아온 은서는 지희에게 안겨 울었다. 지희는 두 아이를 끌어안고 말했다. 너희는 내 자랑이야. 누가 뭐래도. 민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동우 씨는 그때 어디 계셨나요? 지희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떠났어요. 우리를 버리고. 은서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그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니야. 그냥 이름뿐이야. 그 순간 민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았다.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여전히 난리였다. 사진은 이제 수십만 명이 보았고 댓글이 끝없이 달리고 있었다. 이 쌍둥이 누구야? 진짜야? 연기 아니야? 너무 감동적이야 하지만 그 아래엔 악플도 있었다. 불쌍한 척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로 돈 벌려고? 민호는 전화기를 껐다. 그는 이 사진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 그는 은서와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 과연 그들은 괜찮을까? 며칠 뒤 민호는 다시 그들의 집을 찾았다. 이번엔 은서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조금 부드러워 보였다. 또 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다. 민호는 사진을 꺼내 보였다. 이 사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당신들 이야기를 더 알고 싶어 해요. 은서는 사진을 흘깃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우린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그때 유나가 거실로 나왔다. 언니 잠깐만.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 사진 정말 사람들이 좋아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십만 명이 봤어요. 당신들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그럼 우리 이야기를 말해도 괜찮을까? 은서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나, 무슨 소리야?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언니, 우리 숨기지 말자.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 줄지도 몰라. 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 말이 맞아.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도 기회일지도 몰라. 은서는 망설였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그들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얼굴은 나오지 않고 목소리만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이었다. 유나는 수학과 영어를 가르쳤고 은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짧게 나눴다. 첫 영상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쌍둥이 자매예요. 태어날 때부터 조금 달랐죠. 그 영상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댓글은 따뜻했다.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요. 설명이 정말 좋아요. 당신들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잔인했다. 채널이 커지면서 악플도 늘어났다. 쌍둥이? 그냥 관심 끌려는 거 아냐? 휠체어 타는 건 연기지? 은서는 그런 댓글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언니 괜찮아.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돼.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다시 집을 찾았다. 그는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사진이 너무 커졌어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하고 싶대요. 은서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싫어. 우린 구경거리가 아니야. 하지만 유나는 달랐다. 언니, 어쩌면 이게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알릴 기회일지도 몰라. 그날 밤 지인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낡은 상자를 열었다. 편지 하나를 꺼내 들었다. 동우의 필체였다. 그녀는 편지를 읽지 않고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멈췄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민호는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다. 이건 상처와 치유, 그리고 용기의 이야기였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방송국에 답장을 보냈다. 그들이 준비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서울의 봄은 아직 차가웠다. 여의도 공원의 벚꽃은 막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바람은 여전히 겨울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지희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감돌았다. 은서와 유나는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다. 그들의 영상은 이제 수만 명이 보고 댓글은 수백 개씩 달렸다. 당신들의 목소리가 힘이 되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그런 댓글들 사이로 날카로운 말들도 섞여 있었다. 연기 아니야? 불쌍한 척해서 돈 벌려고? 은서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손은 마우스를 꽉 쥐고 있었다. 유나는 조용히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괜찮아.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은서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유나.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무서워.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가 더 당당하게 보여주자. 그들의 채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민호는 그들의 영상을 보며 감탄했다. 그는 그들의 집을 자주 찾았다. 이제 그는 단순한 사진가가 아니었다. 그는 이 가족의 친구,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증인이었다. 어느 날 그는 테이블에 앉아 말했다. 방송국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토크쇼 출연 제안이에요. 은서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싫어. 우린 카메라 앞에 나설 준비 안 됐어. 하지만 유나는 달랐다. 언니, 어쩌면 이게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알릴 기회일지도 몰라. 지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애들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세상은 때론 잔인해. 준비가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게가 있었다. 은서는 망설였다. 그녀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의 눈은 반짝였다. 엄마, 언니, 난 괜찮아.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거야. 며칠 뒤 그들은 첫 번째 방송 출연을 준비했다. 스튜디오는 밝고 따뜻했다. 진행자는 그들을 소개하며 말했다. 오늘 특별한 자매를 모셨습니다. 관객의 박수가 울렸다. 은서는 유나의 휠체어를 밀며 무대로 나왔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관객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바뀌었다. 관객들은 그들의 모습에 끌렸다. 진행자가 물었다. 두 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서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요. 머리가 붙어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다. 유나가 이어 말했다. 수술 덕분에 우린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그 후가 더 힘들었죠. 그들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의 따돌림, 그리고 어머니의 헌신을 이야기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다. 방송은 성공적이었다. 방송 후 그들의 유튜브 채널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악플도 늘어났다. 이거 다 연기야. 돈 벌려고 감동팔이 하는 거지. 은서는 그런 댓글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언니, 우린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야 해.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호가 급하게 그들의 집을 찾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는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동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희의 손이 멈췄다. 은서는 날카롭게 말했다. 그 사람이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유나는 조용히 봉투를 바라보았다. 열어보자, 언니. 지희는 망설였다. 그녀는 낡은 상자를 꺼내 그 안에 오래된 편지들을 꺼냈다. 이건 그 사람이 보낸 거야. 수술 후 몇 년 동안 계속 보냈어. 하지만 난 열어볼 용기가 없었어. 은서는 화가 난 듯 말했다. 왜 이제 와서? 우리가 유명해졌으니까?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편지를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만나고 싶대요. 그날 밤
지인은 혼자 거실에 앉아 편지를 읽었다. 동우의 필체는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도망쳤어. 하지만 너희를 잊지 않았어. 텔레비전에서 너희를 보고 후회했어. 지인은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다음 날 은서와 유나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은서는 단호했다. 난 그 사람 안 만날 거야. 우리한테 아빠는 엄마뿐이야. 하지만 유나는 달랐다. 언니, 그냥 한번 만나보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은서는 망설였다. 그녀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유나, 넌 왜 이렇게 착해?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난 그냥 우리 가족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며칠 뒤 그들은 동우와 만났다.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였다. 동우는 예전에 당당한 모습이 없었다. 그는 말라서 작아진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서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왜 지금 나타난 거지? 우리가 유명해졌으니까? 동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그냥 너희가 잘 지내는지 알고 싶었어.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린 잘 지내. 엄마 덕분에. 동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그건 수술 직후 병원에서 찍은 은서와 유나의 사진이었다. 이걸 늘 가지고 다녔어. 은서는 사진을 보고 숨을 멈췄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민호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지혜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급한 일이래요. 은서와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우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은서는 그를 지나치며 말했다. 우린 갈게. 당신은 그냥 잊어. 병원으로 향하는 길, 은서는 유나의 손을 꽉 잡았다. 유나, 괜찮아?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응, 언니. 난 괜찮아. 하지만 엄마가 걱정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유방암이에요. 조기 발견이라 치료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이 중요해요. 은서는 숨을 삼켰다. 유나는 휠체어에서 손을 뻗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여기 있어. 괜찮아. 그날 밤 은서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다. 유나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언니, 우리 엄마 지킬 거야. 같이 하자.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유나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눈물은 서로의 어깨를 적셨다. 민호는 병원 로비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방송국에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의 이야기를 더 알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다. 이건 생존과 사랑의 싸움이었다. 병원의 복도는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깜빡이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은서는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꼬여 있었고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유나는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다가왔다. 언니,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다. 은서는 고개를 들어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응, 괜찮아. 그냥 엄마가 걱정돼. 유나는 언니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같이 엄마 지킬 거야. 약속해. 그 손의 온기는 은서의 가슴을 조금씩 녹였다. 병실 안에서 지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의사는 치료 계획을 설명하며 말했다. 조기 발견이라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치료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불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은서와 유나는 병원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은서는 단호했다. 내가 더 일할게. 파트타임이라도 늘릴 거야.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우리 같이 하자. 유튜브 채널로도 할 수 있어.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그들의 채널을 보여주었다. 조회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좋아해. 이걸로 엄마 치료비를 모을 수 있을 거야. 은서는 망설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까 무서워.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언니, 우린 이미 많이 이겨냈잖아. 이번에도 할 수 있어. 그들은 새로운 영상을 준비했다. 이번엔 단순한 강의가 아니었다. 유나는 카메라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쌍둥이 자매예요. 오늘은 저희 엄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희의 헌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엄마는 항상 우리를 지켰어요. 이제 우리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은서는 옆에서 조용히 유나의 손을 잡았다. 영상의 마지막에 유나가 말했다.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엄마를 살리고 싶어요. 영상은 업로드되자마자 빠르게 퍼졌다. 댓글은 따뜻했다. 당신들 너무 강해요. 꼭 치료비 모으길 바래요. 어떤 이는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하겠다고 했다. 민호는 그들의 영상을 보고 감동했다. 그는 방송국에 연락해 그들의 이야기를 더 알리자고 제안했다. 방송국은 즉시 응답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고 싶어요.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양면적이었다. 영상이 퍼지면서 악플도 늘어났다. 이거 다 돈 벌려고 하는 쇼 아냐? 연기 잘하네. 심지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쌍둥이, 휠체어, 그냥 감동팔이야. 은서는 그런 댓글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유나에게 말했다. 이런 것 때문에 방송 출연 싫다고 했던 거야. 유나는 조용히 답했다. 언니, 진실은 결국 이겨.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 한 주간지가 그들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냈다. 하지만 기사는 악의적이었다. 쌍둥이 자매의 감동 스토리, 진실인가 조작인가? 기사는 그들의 수술 기록을 왜곡하고 지희가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했다고 암시했다.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논란으로 들끓었다. 연기였어. 불쌍한 척했네. 은서는 기사를 보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화가 났다.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언니, 우리 진실을 보여주자. 그들은 새로운 영상을 준비했다. 이번엔 유나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휠체어를 밀며 힘겹게 움직이고 재활 훈련을 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건 연기가 아니에요. 저는 매일 이렇게 살아요. 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엄마와 언니가 있으니까. 영상의 마지막에 은서가 말했다. 우린 그냥 우리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믿어주세요. 영상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악플은 줄어들고 사과 댓글이 늘어났다. 미안해요. 당신들 강함에 감동받았어요. 어떤 이는 병원으로 직접 찾아와 기부금을 전했다. 민호는 그들의 영상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그는 지희를 찾아가 말했다. 이제 사람들이 당신들 가족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지희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민호 씨. 당신이 그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우린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희의 치료는 순조로웠지만 그녀는 점점 약해졌다. 은서는 밤마다 병원에서 엄마를 지켰다. 유나는 집에서 영상을 편집하며 기부금을 모았다. 그들은 지쳤지만 서로를 보며 힘을 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우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병원 로비에서 은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나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서는 차갑게 답했다. 여기 왜 왔어? 이제 와서 뭐가 달라져? 동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다. 그건 수술비 지원 내역이었다. 그때 내가 돈을 보냈어. 하지만 너희 앞에 설 용기가 없었어. 은서는 서류를 보고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동우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너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은서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은서는 유나와 이야기를 나눴다. 유나, 그 사람이 수술비를 도와줬대.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그럼 한 번 더 만나보자.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도. 은서는 망설였다. 하지만 유나의 눈을 보고 결심했다. 알았어. 하지만 내가 믿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며칠 뒤 그들은 다시 동우를 만났다. 이번엔 지희도 함께였다. 카페는 조용했다. 지희는 동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왜 이제야 온 거지? 동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너희 곁에 있고 싶어. 지희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은서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진심인지 증명해. 엄마 치료비 우리한테 맡겨.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그 순간 민호가 카페로 들어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큰 프로그램에서 당신들 이야기를 다루고 싶대요. 은서와 유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유나가 미소를 지었다. 언니, 우리 할 수 있어. 지희는 그들의 손을 잡았다. 애들아, 너희가 자랑스러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울의 여름은 뜨거웠다. 병원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지희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여의도 공원의 나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점점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치료는 순조로웠다. 은서와 유나는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은서는 노트북을 열어 그들의 유튜브 채널을 확인했다. 유나, 이거 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 그녀의 목소리는 기뻤지만 어딘가 불안이 섞여 있었다.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언니, 우리가 해낸 거야. 엄마 곧 나을 거야. 그들의 채널은 이제 수십만 명이 구독했다. 영상마다 따뜻한 댓글이 달렸지만 여전히 악플도 있었다. 이제 돈 다 모았으니 그만하지? 연기 잘했네. 은서는 그런 댓글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유나는 달랐다. 언니, 저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 우리가 진실을 보여주면 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서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넌 어떻게 항상 이렇게 강해? 유나는 웃었다. 난 언니랑 엄마가 있으니까 강한 거야. 민호는 병원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방송국에서 최종 제안이 왔어요. 이번엔 전국 방송이에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당신들 이야기를 담고 싶대요. 은서는 망설였다. 또 카메라 앞에 서야 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까 무서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달라요. 당신들 이야기를 진심으로 알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기부금 모으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유나는 눈을 반짝였다. 언니 해보자. 엄마를 위해서도. 지인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조용히 말했다. 애들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다. 은서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괜찮아. 약속할게. 다큐멘터리 촬영은 곧 시작되었다. 카메라 팀은 그들의 집, 병원,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낸 서울의 골목을 따라다녔다. 은서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유나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재활 훈련을 보여주었다. 저는 매일 이렇게 연습해요. 언젠가 엄마랑 같이 걸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희망으로 가득했다. 촬영 중 은서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우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일 뿐이에요. 촬영이 끝난 후 민호는 그들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테이블 위에는 지희가 만든 김치찌개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유나는 웃으며 말했다. 민호 씨, 우리 음식 어때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맛있어요. 집밥 같아요. 지희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 씨, 당신 덕분에 우리 애들이 세상과 연결됐어요. 고마워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진 한 장 찍었을 뿐이에요. 당신들이 강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큐멘터리 방송 직전 또 다른 논란이 터졌다. 한 주간지가 그들의 이야기를 공격하는 기사를 냈다. 쌍둥이 자매의 감동 스토리, 어디까지 진실인가? 기사는 그들의 수술 기록을 왜곡하고 심지어 지희가 아이들을 이용해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소셜미디어는 다시 한번 들끓었다. 이거 다 쇼야. 불쌍한 척 그만해.
은서는 기사를 보고 숨을 참 수 없을 만큼 화가 났다. 그녀는 유나에게 말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방송 싫다고 했던 거야. 유나는 조용히 휠체어를 밀며 언니 곁으로 다가갔다. 언니, 진실은 결국 이겨.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영상을 준비했다. 이번엔 그들의 일상을 담았다. 유나가 재활 훈련을 하는 모습, 은서가 병원에서 지희를 돌보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함께 웃는 순간들. 영상의 마지막에 유나가 말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매일 이렇게 살아요. 믿어주세요. 영상은 업로드되자마자 빠르게 퍼졌다. 댓글은 따뜻했다. 미안해요. 당신들 강함에 감동받았어요. 계속 응원할게요. 어떤 이는 병원으로 찾아와 기부금을 전했다. 심지어 논란을 일으킨 주간지마저 사과문을 발표했다. 잘못된 보도로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은서는 그 사과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유나, 내 말이 맞았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들의 다큐멘터리는 방송되었다. 방송 당일 시청률은 20%를 넘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방송 후 수많은 편지가 병원으로 도착했다. 한 교사는 편지에 썼다. 당신들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또 다른 이는 말했다. 저도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어요. 당신들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희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의사는 말했다. 치료는 잘 됐지만 몸이 너무 약해졌어요. 지금은 가족의 지지가 중요해요. 은서와 유나는 병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은서는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우리 여기 있어. 절대 포기 안 할게. 유나는 휠체어에서 몸을 숙여 엄마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엄마, 우리 사랑해. 그 순간 동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문가에 서 있었다. 은서는 그를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여기 왜 왔어? 동우는 고개를 숙였다. 지희를 보고 싶었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그때 너희 수술 후에 사놓은 거야. 너희가 건강하길 빌면서. 상자 안에는 작은 은 목걸이가 있었다. 두 개의 작은 심장 펜던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은서는 목걸이를 보고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언니, 그냥 받아. 우리 엄마를 위해서. 지희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우 고마워. 하지만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동우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그날 밤 은서는 병원 옥상에서 혼자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작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유나는 휠체어를 밀며 다가왔다. 언니, 괜찮아?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믿기지 않아.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언니, 우린 강하잖아. 엄마도 강하고. 민호는 병원 로비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에 썼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가족은 이제 세상과 연결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의 가을은 부드러웠다. 여의도 공원의 나무들은 붉고 노란 잎으로 물들어 바람에 흩날렸다. 지인은 병원 창문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미소는 따뜻했다. 치료는 성공적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은서와 유나의 손을 잡았다. 너희 덕분이야. 고마워. 은서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엄마, 우리도 고마워. 유나는 휠체어에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온 날,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테이블 위에는 지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은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웃었다. 엄마, 이거 맛있게 됐죠? 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